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현입니다. 자, 여러분 안내한 것처럼 오늘이 여러분이 이제 2021학년도 그렇죠. 내년 수업의 합격 전략에 대한 특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항이 새로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출제를 하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여러분 그에 대한 이제 여러분 안내를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조금 생소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면은 그냥 초등학교부터 많이 쳐왔죠. 그렇지만 임용 시험은 일반 시험하고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 중심의 시험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시각이 관점을 반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점을. 그러니까 이제 학생 중심의 입장에서 어떤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피드백을 해서 지도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임용 국어다 이러면은 이제 크게 여러분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 교과 내용이 있고 교과 교육이 있습니다. 보통 교과 교육이 바로 한 65% 출제가 되고 교과 교육이 35%가 출제가 됩니다. 이 교과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교수 학습하고 평가가 같이 곁들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용에다가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가 같이 곁들여지는 문제를 바로 이제 우리는 교과 교육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문제가 조금은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먼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째적으로 이제 보면은 왜 여러분이 임용할 때 시험이 문제들이 적중률이 높을까? 그렇잖아요. 적중률이 높을까?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실제적으로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 보면은 임용이라는 뭐 하는 거야? 이 시험 문제의 그 성격입니다. 시험의 성격에 대한 이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학생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바로 교사 중심의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반대죠, 반대. 첫 번째 우리가 정면에 서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평면적인 사고가 아니라 입체적인 사고. 그럼 쉽게 이제 이해하려면은 피카소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는 전부 인물화만 그랬죠. 정면으로 보는 그림만 보다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선생님도 그 그림을 볼 때는 저게 무슨 너무 몇 수십억에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야.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려놓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웃기고 있네. 그렇죠. 분장은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림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가격에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유를 한다. 그럼 왜 그런 거는 볼 때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대 음악이라든지 현대 미술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공연을 하거나 그런 어떤 전람회를 가면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는 관점에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그 그림들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용문학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략.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우리 임용 문제 하면은 전부 뭐하나 전략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방법이라고 합니다. 방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군대 용어죠, 그죠? 군대 용어인데 그러면은 전략은 바로 뭐가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거야. 최적의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전략이라 한단 말이야. 목표를 달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내가 과목에 이제 만점을 맞거나 문제를 맞춘다.
틀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목표는 전략을 하려면 방법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 하는 게 총이 일단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무기를 뭐 하는 다루는 뭐를 배워야 됩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 그 기술을 이제 배우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무기에 대한 지식, 무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지식과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기능이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기를 이제 또 가지면 그 무기를 다루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뭐를 합니까? 전술을 써야 된다. 전술. 이 전략이라는 게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술을 써야 된다. 그 전술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교수 방법이 된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전략의 가장 목표를 달성한 필수적인 여러분 많은 거예요. 교재가 있다. 아까 말한 무기가 있다. 무기. 그렇죠? 무기. 필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필수 무기가 있다면 필수 무기. 필수 무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필수 무기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을 준비하면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뭐냐? 필수 무기. 그게 이제 교재가 되겠죠. 그죠? 교재.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교육과정 뭐다? 해설서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서. 이걸 이제 갖추고 있는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서. 그럼 이 교육과정 해설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015 개정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2009 개정 과정입니다. 2009. 그러면 7차. 그렇잖아. 발전이. 그러면 2009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를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제 바뀐 게 이제 뭐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2012 개정입니다. 2012 개정은 뭐가 바뀌었다? 바로 뭐 하는 게 성취 요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그 현재까지 2011까지는 뭐 학년별 성취 요소가 있습니다. 학년별. 그랬잖아요. 근데 2012가 되면서 뭐예요? 학년이 많은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습니까? 지역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학교 상황 맥락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교육 성취 요소를 어떻다는 자율적으로 뭐 한다? 바로 설정을 해서 학생한테 가르쳐. 즉 중학교 안에서 3년 안에서 가르쳐야 될 전체의 성취 요소를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 자체, 단위 학교나 그 지역 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뭐 하라? 성취 요소를 재구성해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학년군별로 학습 목표를 준 겁니다. 학년군별로. 그러니까 학년별로 이제 학습 목표를 세부적으로 주던 것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2015는 뭐냐 이 말입니다. 2015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문이과 통합의 뭐냐 성취.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으면 보면은 성취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성취 요소. 이 성취 요소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다? 2012 개정과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2015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걸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합격되는 그날까지. 그다음 합격이 되고 학교 현장에 가더라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숙지를 하고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가 자 지금 이제 원래 들어서 이제 여러분 뭐나 중학교 1, 2, 3학년까지 전부 무슨 과정으로 책이 뭐예요? 개정이 되어 있어요. 2015 과정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부 뭐예요? 2015 개정의 성취 요소별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가 구성, 즉 문이과 통합학습의 성취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요걸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이 여러분 구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뭘 가져야 됩니까? 바로 이제 요걸 가졌으면은 그다음에 자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교과서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게 학생이나 국공기,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우리가 중등이라 그러죠. 그죠? 중등 교육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게 그랬잖아요. 국가 목표로 해놓은 바로 그런 학습 내용을 묶어놓은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교과서다,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과서와 플러스 뭐가? 바로 이 교과서를 해설해 놓으면, 아까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학생 시험이하고 무슨 시험이다? 교사 시험이다. 그렇죠? 그러면 교사니까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교과서, 가르쳐야 될 책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안내해 놓은 게 뭐가 됩니까? 지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교과서와 뭐는 지도서입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책상에 요거와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요것이 이제 많은 거에 갖춰져 있는 공략해 놓은 모든 책이 선생님이 이제 작년부터 쓰던, 그랬죠. 올해부터 쓰던 게 많은 거에 공략집입니다. 그죠? 물론 교과목에 공략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돼 있고. 그 다음 요 두 번째 이제 요것이 필수 교재입니다. 알겠죠? 필수 교재. 필수 교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뭘 갖춰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뭘 갖춰야 되느냐. 바로 뭐다? 기출입니다. 기출. 기출을 반드시 많은 거예요.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왜 적중률이 높으냐 이 말입니다. 나올 것만 가르치니까, 나올 것만 공부하니까 적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다? 어디에서 낸다? 바로 뭐냐? 이 기준에 의해서 낸다는 겁니다. 즉 성취 요소에 의해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것을 많은 거야. 해놓은 게 뭐다?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이제 우리가 뭐 임용시험이라 그랬으니까 뭐 교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안내해 놓은 게 뭐라 그랬어요? 지도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뭐 요것과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략집을 묶고 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교과서와 지도서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3월 때, 1월 달, 2월 달 되면 아마 큰 서점에 가면은 그렇죠. 서울에는 이제 교과서를 많이 파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야? 종로 교보문고 가면은 이제 이 교과서 코너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지도서는 이게 너무 비쌉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 출판사가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직 교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친구나 선후배 합격되면서 교사를 현직 있는 사람한테 아이디를 조금 그렇죠. 빌려서 이 지도서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과서가 한 것만 하는 게 최소한도 두고 여러분이 2차 할 때 선생님이 이건 필수적으로 했으니까 가지고 있죠. 파일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배워야 됩니다. 기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아까 필수 무기에 해당하는 게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기출집을 가지고. 그럼 기출은 거의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왜 그러냐?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분 이야기했죠. 기출은 항상 전년도에만, 항상 국가시험은 전년도의 시험에 몇 프로? 60%는 항상 유지를 합니다. 60%는. 알겠죠? 60%는. 문제의 유형을 바로 유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몇 프로를? 30%를 뭐 하는 거야? 변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거는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출만 잘 풀어도 뭐가? 60점은 맞는다는 겁니다. 60점을 맞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창조적 변형. 요것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30%.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10%가 뭐가 된다? 새로운 창조적인 창조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듣도 보다 못한 뭐 하는 거예요? 문제 유형과 스타일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세요. 이걸 다 놓쳐도 이것만 맞으면은 합격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퍼펙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좀 노수가 나고 여기서 이거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형된 걸 우리가 보통 평균 75점 되면 합격하거든요. 그렇죠? 평균. 그러면 이거는 나도 모르고 다른 친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올 줄 아무도 모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만 합해도 90%니까 여기서 한 75%만 맞춰도 우리는 합격이 가능하잖아요. 75점 되면 어느 지역인데 다 합격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중이 높다는 것은 이 분석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 분석에 의해서.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칙이 없다. 반칙이 없다. 알겠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사설시험이 아니고 국가시험이니까 반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게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이거는 이제 외우기 어려워요. 알겠죠? 근데 이제 외우기 어렵지만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하고 같습니까? 어떤 연대기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1년 12달 가지고 다니면 뭐 해야 된다? 읽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하고 외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2차를 해본 친구들은 이거 외우고 있죠. 이게 곧 뭐였습니까? 이 성취 요소가 학습 목표였잖아요. 학습 목표니까 외웠잖아요. 그죠? 학습 목표를. 학습 목표에 의해서 교과서가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학습 목표를 아까 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뭐 하는 거야? 필수 무기입니다. 필수 무기. 다시 한번. 뭐다? 교육과정 해설서와 뭐 하나? 성취요소입니다. 이게 뭐가 있어야 돼? 2009, 2012, 2015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5로 교과서가 되어 있지만 2015가 모든 성취 요소가 다 완벽하게 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2012에 있는 거는 생략하고 변화된 것만 많아 2015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이 세 개를 섞어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 바로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학습 방향을 그것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고 난다. 이게 이제 기본 지식이죠. 그죠? 이걸 배우고 난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시험은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왔고 그렇죠.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올 것인지를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한다 이 말이에요. 예측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올 영역만 뭐 한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100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묶여 있는 책이 선생님이 공략집이다 이 말입니다. 한 권으로 묶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 강의 들은 사람은 작년 알잖아요. 그죠? 원래 그 공략집에 보면은 바로 이 기본과 그렇잖아. 교과서 단원과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야? 기출 영역과 예측할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예측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이 되겠죠. 그걸 예측해 놓은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죠. 독서를 할 때 우리는 바로 글을 읽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전략에서 무슨 전략이 있어요? 읽기 전 전략 중에 뭐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목적을 확인하라. 맞죠? 그 다음 목적에 맞게끔 책을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내가 임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지? 필수 선택.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훑어읽기를 통해서 그렇죠. 예측하라. 그럼 이걸 쭉 훑어읽기. 뭘 훑어읽어? 기출을 훑어읽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올 걸 뭐하라? 예측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질문하라.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뭐 한다? 쉽게 말하면 요거는 나왔으니까 변형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하고 뭐 한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책을 펼치고 뭐 한다?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1년 중 전략 중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1년 중 전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읽기 중에서 전략 중에 사실적 이해인데 사실적 이해는 여러분 뭐 하나? 전략 중에서 읽기 전 뭐 하는 거야? 질문하기 전략에서 한 내용을 뭐 하라 그랬어요?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하는 거야? 읽기 전에 질문한 내용을 뭐 한다? 공부하면서 확인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공부. 그러면 내가 뭘 공부할 것인지 확인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한다? 질문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 그거 질문한 걸 확인하는, 그게 다의 공부가. 그럼 쉽잖아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서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 기본서만 가지고 하면 이길 수 없잖아요. 기본 무기만 가지고 뭐 하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특수 무기를 몇 개 이제 장착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특수 무기를 몇 개 장착하는 게 이제 우리는 뭐가 그게 이제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변행과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변행하고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 무기를 좀 장착을 해야 되는데 필수 무기가 있고 이 특수 무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뭐하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책을 많이 사서 공부하던 뭐가 된다? 개론서입니다. 알겠어요? 개론서. 개론서. 그러니까 이 개론서는 뭐로 된다? 필독서가 아니라 뭐다? 필독하면 전체를 정독하거나 필독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 발췌독을 하는 겁니다. 발췌독을. 백과사전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뭐다? 나올 것을.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예측한다 그랬어요? 나올 내용을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예측하니까 나올 내용에 해당하는 뭐다? 원래 출제 가능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뭐예요? 선별해서 그와 같이 심화된 뭐나 내용이 적혀 있는 개론수의 파트를 뭐한다? 발췌독하는 겁니다. 선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갖춰 있어? 그 책을 전부 학습하지 않더라도 뭐가 된다? 전문성을 가지겠죠. 전문성을 가지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한다? 바로 뭐 하나? 30%와 10%라는 뭐 하나? 그렇죠. 변행된 문제와 창조된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 60%는 따고 들어갔다. 그치? 기본 60%는 따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뭐다? 그랬죠. 변행된 문제와 새로운 창조 문제를 뭐 한다? 그랬잖아요. 뭐 할 수 있다? 바로 뭐 하는 게 대비할 수 있으니까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합격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는 요걸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래요? 1월 달에는 바로 뭐나 요게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1, 2, 3, 4월 달에는 알겠어요?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이 형태 자체가.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겠죠. 왜 매년 이제 적중도는 이제 뒤에 프린트 보면 있습니다. 원래 적중도가. 거의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 적중도가 이제 그렇죠. 선생님도 상당히 이 문제 확인하면서 소름 돋았어요. 선생님 임용 강의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적중될 때는 첫째는 처음입니다. 물론 매년 많이 되지만은 이렇게 한 문제도 안 빠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게 다 나온 거는 처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예측했을 그대로 맞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이제 우리는 알아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뭐다? 자, 여기 있는 안내들은 이제 뭐한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적중도가 높은 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뭐하나? 왜 이 적중도가 높으냐? 이거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 다음에 뭐하나? 그렇게 효율성이 단기간에 높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기간에.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지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지도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그렇잖아요. 그 넘기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페이지에 5쪽에 여러분 한번 보면은, 그렇잖아. 1년 합격 로드맵이 있습니다. 1년 합격 로드맵. 그게 이제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 바로 이 합격 로드맵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렇잖아요. 1년의 합격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이 교과를 보면은 전부 요즘은 바로 뭐다? 우리는 무슨 주의에 이제 해당이 됩니까? 자,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 과정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이론, 서구 이론을 가지고 와서 지금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전부 다 학생 중심의, 활동 중심의, 과정 중심의 수업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구성주의.
그러면 이제 구성주의라는 것은 전부 다 뭘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까? 주의할 게 바로 뭐예요? 과정입니다. 단계를 줘라. 이겁니다. 단계. 알겠어요? 단계. 단계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줘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년에 합격을 하려면 뭐가 있다? 1년을 과정을, 단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단계를. 그죠? 단계를. 그러면 단계가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단계별로 뭐가 수행해야 될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 원리.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0.1점이라도 더 맞아야 합격하는 겁니다. 0.1점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리. 이 원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기능과 뭐다? 전략이라 그랬어요. 아까처럼 여러분 왜 적중도가 높은지 전략을 했잖아요. 그죠? 전략.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거시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아까 1단계에서 할 때는. 근데 지금은 바로 단계별 전략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세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세부 전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단계를 정해야 돼. 합격을 하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이제 교과 책을 나중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책이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내용 체계가. 여러분 내용 체계가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아까 여러분 뭘 보면은 아까 필수 교재 무기인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기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실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까지가 아까 여러분 처음에 딱 선생님 이야기할 때 임용은 모든 과목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교과 내용학입니다. 내용학이에요. 여기가 60%가 65%가 출제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교수, 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바로 평가. 이것이 붙은 게 우리가 바로 교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35%가 출제된다 이 말입니다. 이 균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출제 문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몰빵을. 알겠어요? 몰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그러면 이제 요 단계를 우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정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언제 시험 칩니까? 1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우리가 1차 시험이 언제야? 한 11월 23일 정도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1월 22일쯤, 23일쯤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총 최종 합격을 하려면 우리가 얼마 걸립니까? 13개월 걸립니다. 알겠죠? 13개월. 그러니까 13개월을 뭐로 나눠야 된다? 단계를 나누라 이 말이에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에 뭐를 수행해야 기능과 전략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그랬죠. 목적. 그러니까 단계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확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놓치면은 그 단계에서 자신은 뭐가 된다? 떨어진 겁니다. 그 단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합격을 해 나가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최종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지금 단계에서 합격을 못하는데 나중에 몰빵을 해서 뒤에서 내가 만회해서 합격하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럽니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특히 국어과는. 그렇잖아. 이거는 인용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몇 단계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보세요. 1, 2월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봤어요? 분석과 전략 단계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프린트를 보세요. 몇 쪽입니까? 5쪽을 보세요. 5쪽. 프린트의 5쪽을 보면은 바로 1, 2, 3, 4를 무슨 단계로 봤어요? 분석과 전략 단계입니다. 그러면 뭘 분석한다 그랬어 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은 뭘 공부해야 돼?
나온 거와 나올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나온 걸 바탕으로 나올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월 달에는 뭘 공부를 한다? 나온 것을 확인을 통해서 나올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전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용 체계라 그랬잖아요. 그지? 이 내용 체계를 보면서 나온 내용은 어디고, 그 다음 앞으로 올해 나올 영역, 내용은 뭔지를 예측하는 단계가 공부하는 게 뭐다? 1, 2, 3, 4월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올 거에 대한 필요한 뭐를 익히는 거, 지식을 익히는 게 바로 뭐예요? 1, 2, 3, 4월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 다 하면 좋은데, 그렇죠? 사람은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많은 넓은 영역을 100% 다 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나온 영역이 뭐고, 그렇죠? 나올 영역이 뭐예요? 어떤 것? 나온 게 어떤 거고 나올 영역이 어떤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올 것을 예측해서 뭐예요? 어떻습니까? 그 분야의 가장 필수적인 뭐부터 익힌다? 지식부터 익히는 겁니다. 지식부터 익힌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시험에 이제 나올 것을 예측하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맨문항, 그렇죠? 1차 이제 A형, B형 해서 그렇잖아요. 문항수가 거의 35문제 전 되는데, 21문제, 그렇죠? 22문항 정도 됩니다. 21문제. 그러면 그 한 문장마다 과목당 2문제입니다. 그지? 과목당 2개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꼴랑 시험 치겠다는 사람이 2개 영역만 꼭 집어가지고 딱 하면 그건 점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선생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차라리 돈 더 벌고 그렇잖아요. 직업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응? 예측할 때, 나올 영역을 예측할 때 다다 있어야 많이 잡으면 좋겠죠. 그죠? 확률을 좀 넓게 잡는 겁니다. 1, 2, 3, 4월 달에는. 확률을 넓게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넓게 배경 지식을 익힙니다. 넓게. 자, 그러면 1, 2, 3, 4월 달에는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력을 완벽하게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배수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아까 한 과목당 몇 개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2문제입니다. 2개 영역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2개예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3배수 내지 4배수 같으면 뭐야? 몇 개 영역이야? 8개 영역. 8개 영역을 뭐 하는 거야? 쭉 뭐 하는 거야? 반복해서 훑어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가 전제에 깔려요? 8개 영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뭐다? 전체 영역이 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선생님 공략부에 보면 한눈에 보게끔 한 장으로 딱 구조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전체가 뭔지를. 자, 이거는 중고등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전체 중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대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범위가. 그러면 그 범위 외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왜? 그거는 국가 가르치는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지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임용쌤이 가장 우려를 범하는 중에 하나가 시험에 안 나오는 영역까지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 자기 현시적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데 초점을 두고 공부하다. 그거는 수험생의 공부 자세가 아니고 학문의 자세입니다. 수험생은 뭐만 한다? 나올 것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거 학자적인 풍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당장 급한 거는 뭐다? 교사 합격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첫 번째 1, 2, 3, 4할 때는 뭘 하라?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인 나올 영역을 예측을 해서 그걸 전체적인 기본 지식을 익힙니다. 자, 이렇게 익히고 나면 1단계를 했어요. 1단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배수를 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죠? 해도 끝이 없고 또 처음 하는 거니까 익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몇 월 달 갑니까? 자, 그럼 이쪽에 봅시다. 5월, 6월, 7월, 8월입니다. 선생님 이제 이거는 뭐나 다른 교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설립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니까 적중도가 높고 합격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승계만의 노하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 말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최소 몇 배수를 했어요? 과목당 2개 영역이 나오니까 이제 뭐나 4배수를 했단 말이에요. 4배수. 선생님 저는 4배수 하니까 뭐나 이거 양이 안 찬다. 5배수, 10배수 해야 되겠다. 가령이 찢어집니다. 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전문가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나 몇 월 달까지 두 단계, 5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8월 달까지가 바로 뭐나 뭐 하는 단계다? 선택과 뭐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는 뭐 한다? 뭘 공부했어요? 배경 지식도 필수 지식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세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5, 6월 달에 가면은 뭐를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까? 기출 분석. 아까 필수 교재 기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교과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뭐를 공부하는 거다? 아까 말한 기본서가 교육과정 해설서와 뭐다? 성취요소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것에 관계되는 뭐야? 개론서의 기본 지식을 1, 2, 3, 4월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뭐를 분석한다? 기출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야? 그 성취 요소가 뭐로 되어 있는 거? 바로 뭐야? 지도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교과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교과서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중요도를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중요. 그걸 분석하면은 정확하게 원래 뭐가 나올지를 뭐야?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뭐가 나왔으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4배수 내지 5배수로 잡았던 것이 많은 거야. 뭐가 여기서 되게 됩니까? 최소한도 많아 2, 3배수로 뭐가 된다?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분야를 많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갖출 수 있어요? 바로 초수도 뭘 갖출 수 있겠어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 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초수는 뭐예요? 3, 4년 한 사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는 따라가기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바로 뭐나 출제 확률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초수도 뭐예요? 3, 4년짜리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 옛날 영화 보면은 한 놈만 편다 뭐 이런 게 있죠. 한 놈만 좋을 때까지 펴가지고 그렇잖아요. 한 놈만 많아 다운 시키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한 놈도 누구를 펴야 되겠어요? 똘마니? 그 밑에 제일 떨거지를 펴가지고 그 뭐 게임이 이기겠어요? 누가? 제 대장 한 놈만 펴는 겁니다. 그 놈만 펴면은 많아 나머지 똘마니들이 전부 뭐 하겠어요? 항복하겠죠. 옛날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 옛날 드라마나 역사에 보면은 누가 뭐 지금하고 전쟁이 다릅니다만 어떻게 돼요? 군사 쫙 세워놓고 어떻게 되나? 장군이 야, 다 때려치고 우리 둘이 한판 보겠다가 결판 내자. 그러면 뭐야? 지금 조폭들하고 비슷하죠, 그죠? 보수끼리 붙어가 그러면 뭐나 보수가 지면은 뭐나 항복 이러고 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나 똘똘한 놈 한 놈만 많은 거예요. 들고 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제 확률이. 근데 이거는 뭐가 전제로 깔려야 되겠어요? 정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무거나 찝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현대사회는 전문가 시대라 그럽니다. 우리 뭐 옆에 보면 이제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를 우리는 뭐나 금융가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있죠. 하루에 몇 수백억이 왔다 갔다 현물 그렇잖아. 이런 시장. 그 사람들은 뭐를 분석해요?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많아 주식을 투자하고 그렇잖아. 환율을 투자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잘못 투자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 수백억이 그렇잖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초 사이 몇 시간 만에 수백억이 날아가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 뭐 요즘 이제 여러분 제일 뉴스거리 되는 거 뭐다? 뭐 알파고인지 그렇지. 새돌이가 그렇지. 완전 새가 됐는지 돌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줘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알파고가 왜 이긴다 그래요? 인간이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많은 거야. 시뮬레이션이니까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인간이 딱 두면은 많은 거야. 그 다음 수를 뭐 두겠다는 게 예측을 다 하면서 두니까 이길 재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다 통계죠. 그동안에 여러 기보했던 모든 경우에 통계를 거기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저장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바탕이 돼야 돼? 1단계에 뭐라 그랬어요? 분석과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할 때는 너무 조급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 2 할 때 되면 눈에 그치. 우리가 맨부터 독서를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고 불빛이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저 사활을 걸고 공부해요. 그 다음 조금 가고 나면 그냥 핫바지 방구바지 시시시시 그렇잖아요. 공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이 꼭 이야기해요. 수험생들은 첫 번째는 시작은 미미야. 우리가 이제 성서에 있는 것처럼 알겠죠? 성서가 왜 진리냐 이 말입니다. 그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비록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 끝은 뭐라 그랬어요? 창대하리라. 이런 게 있죠. 그것처럼 임용 공부나 어느 수험생들은 시작은 조금씩 하면서 뒤로 갈수록 사활을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다? 1월달 일주일은 5, 6월, 7, 8월에 뭐 하는 거야? 하루와 같습니다. 7, 8월 달에 하루 놀아버리면 1월 달에 일주일 열흘 놀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7, 8월 달에 뒤로 갈수록 10일치를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9, 10월 달에 하루를 놀았다. 그러면 1월 한 달을 노는 겁니다. 1월 한 달을 노는 거다. 그러면 9, 10월 달에는 하루는 한 달치를 공부해야 됩니다. 한 달치를. 그 정도로 많은 거에 할 수 있는 체력과 뭐를 구비를 해놔요. 지식과 전략을 딱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에 많은 빗대입니다만 히딩크가 우리나라의 축구사를 이제 바꿔줬다, 그지? 요즘은 또 히딩크에 그랬잖아. 리틀 히딩크에서 바캉스가, 그치? 어디 베트남 가서 이제 아주 영웅을 만든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만 올라가 4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치? 근데 4강에 가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기적적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왜 떨어졌습니까? 그저 올라간데 체력이 안 돼가지고. 왜? 4강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전술 전략을 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강에서 상대가 붙을 수 있는 팀을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선도 겨우 통과하는 팀이 그렇잖아요. 본선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6강이 최고였는데 이게 16강을 거쳐서 8강을 거쳐서 4강까지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임에 대한 뭐가 없었다? 전략이 없었던 겁니다. 체력이 없었던 겁니다. 체력이.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가 월드컵 러시아 가가지고 약제팀 1차전에서 약택팀이라고 설설 하다가 큰 코 다치고 하면 된통 당했죠. 진짜 한국 못 들어올 뻔 하다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 게임에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누구? 독일도 이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웅이 돼서 돌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체라고 얕봤다가 그냥 큰 코 다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그러면 요것이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여기 7, 8월 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뭐를 해야 됩니까? 실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9, 10, 11월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이때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신속 정확입니다. 신속 정확이라는 게 바로 뭐다? 자, 시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시간입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것도 뭐 안에? 시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푸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정확한 답을 써야 됩니다. 정확한 답.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술형 한 문제당 뭐예요? 몇 분이 걸립니까? 시험 칠 때. 우리 90분에 이제 우리가 맞네. 10문항 내지 11문항입니다. 맞나요? 90분당 10문항 내지 11. 그러면 뭐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10문항 정도 잡으니까, 그렇죠? 기입형 둘이니까 4점이니까 9문항 아닙니까? 9문항 맞죠? 그럼 9문항 잡으면 한 문항당 몇 분 걸려요? 9분입니다. 9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연습할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한다? 9분이 아니고 8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한 문제당 8분 안에 못 풀면 그건 0점입니다. 8분에서 1초만 늦어도 그건 0점입니다.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나는 이 문제를 많은 거야. 10분의 프로가 만점을 맞더라도 자 10분의 프로에서 만점 맞았어요. 전부 문항이 몇 개입니까? 10문항, 11문항이에요. 그럼 한 문제를 10분의 프로 뿌리면 뒤에 뭐 하는 거야? 다른 문제는 몇 분이 모자라요? 2분 모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분을 풀어요? 9분을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야? 7분을 풀어야 됩니다. 또 한 문제 10분 넘으면 그 다음 문제는 몇 분을 풀어야 돼요? 4분에 풀어야 됩니다. 4분에 한 문제도 10분 걸리는 게 그 4분 만에 또 문제가 나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많은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라도 8분이 1초라도 넘으면 그건 0점으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그렇게 한번 채점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거예요. 10점, 20점, 30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실제 시험처럼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1초라도 넘으면 0점입니다. 그 문제는. 알겠어요? 0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를 모른다? 확실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도 시험이 잘 칠까 말까인데 확실하게 모르는 놈을 들고 가지고 어떻게 시험 칩니까?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실전은 떨립니다. 떨리고 많아. 실전에는 변수가 많아요.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수없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없는. 그래서 선생님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지식과 실전을 모든 지식을 어디에? 근육에 입력시켜라. 근육. 여러분이 제일 수험생이 가장 우를 범하는 첫 번째가 머리를 믿었어요. 머리를. 내가 이거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시험 때 기억이 날 거야. 머리 이거 믿을 거 못 됩니다. 알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새끼가 많아. 비트를 놓고 그렇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많아. 지식을 근육에 입력시켜 놓으면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감입니다. 촉감, 육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육에 입력시켜 감이 생겨 육감이 생기려면 얼마나 반복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 달인들 보세요. 그 달인들은 모든 지식이 뭐에 들어있어요? 근육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안 보고도. 석봉이 엄마 알죠? 떡 쓰는데 불 끄고도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근육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일정한 양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봉이는 불 꺼뿌리니까 안 되니까 글 쓰는 것이 근육에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삐뚤삐뚤 글자를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는 확실한 지식을 반복해서 확실하게 주입을 시켜라. 왜 그걸 강조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임용시험은 예전 시험하고 다르게 지금은 서답형입니다. 서답형은 백지의 답을 써야 됩니다. 백지에서 내가 외운 거 한 글자라도 못 쓰면 점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선택형은 뭐 하도 있어? 몰라도 뭘 하면 됩니까? 찍어도 되니까. 근데 이 서답형은 백지를 줍니다. 백지를 주기 때문에 답안지가 백지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외우지 않는 거는
한 글자도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서다평인데도 선택형처럼 공부를 하더라.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점수가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하면은 3단계를 하고 나면은 뭐를 합격합니까? 1차를 합격합니다. 1차를 합격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간혹 여러분의 1차가 하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1차만 돼봤으면 좋겠다. 뭐가 됩니까? 1차로. 1차 되면 선생 반짝 줍니까? 니는 1차 됐으니까 선생 6개월 근무하라 해요? 선생이 되려면 뭐를 다 2차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2차를 퍼펙트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왜 2차가 중요합니까? 1차에 1.5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2차의 점수가 100점에서 60점까지 줍니다. 편차가 40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1차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합격자의 거의 60%가 컷선과 컷의 5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에 65점이 컷이라면 65점과 70점 사이에 그 합격자의 60%가 거기 다 있어요. 알겠어요? 60%가. 그러니까 5점 안에 모든 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5점 안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2차는 점수 캡이 몇 점이 생겨요? 100점과 60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40점 차가. 그러니까 1차가 수석을 해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40점 차가 1차에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컷이 75점이면 75점이다. 60점이다. 그럼 60점 맞고 100점을 1차가 100점을 맞아야 겨우 그렇잖아요. 2차에 최하 점수를 맞아도 쌤쌤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1차에 수석을 하더라도 2차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합격이 되려면 1차와 2차의 이 전략 과정을 단계를 전략별로 내가 그 단계마다 뭘 수행해야 돼? 자기가 확실한 점수를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가 합격이 될 때 최종 단계가 합격이 되는 거지. 앞에 3단계를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합격할 거야. 뒤집기가 가능할 거야. 불가능합니다. 앞에 안 된 놈이 어떻게 뒤집기 됩니까? 자, 우리 여러분 구성주의가 되면서 학생들의 활동 중심이 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라. 완성되는 맛을 느껴줘라. 완성되는 거예요. 시켜본 학생들은 바로 성취감이요.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또 다음 뭐가 된다? 성취할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단계에서 확률을 성취해본 놈은 2단계도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성취 못한 놈은 2단계도 성취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 성취 못한 사람은 3단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단계별로 자기가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 단계에 맞는 전략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이 시험 공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는 공무원, 국어 공무원이 아닙니다. 알겠죠? 국어 공무원은 우리 수능하고 비슷해요. 객관식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9급하고 7급하고 7급이 어렵잖아요. 급수가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 임용은 7급 중에서도 바로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고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고시. 임용고시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시 시험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전에 고시 시험만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죠. 뭐가 있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러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보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1년 만에 합격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임용고시는 1년 만에 날로 멀고 하느냐 이 말이야. 왜 이름이 고시라는 말이 붙었을까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국어, 임용 과목 중에 제일 어렵고 경쟁률이 치열한 과목이 국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전에 사법고시,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요즘 많은 거야. 그 다음 뭐 어떻습니까? CPA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절대로 1년 만에 합격하려고 준비 안 합니다. 철저하게 몇 년의 계획을 세우고, 대학생, 재학생 때부터 얼마나 하고, 그렇죠?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부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명심하세요. 그런데 뭐야? 이 임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절대 다수는 국어 공무원 생각으로 공부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뭐하나?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실패의 지름길.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여러분 뭐하나? 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겠죠? 이게 단계별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염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염, 이제 주 강의 계획이 이제 뭐나? 수염이 이제 학습 계획은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게 상반기 프리베이스가 있고 이제 하반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1, 2, 3, 4, 5, 6이 뭐나? 상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뭐가까지입니까? 그랬죠. 분석과 전략 단계,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단계입니다. 알겠죠? 그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 11월이 바로 문풀하고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문풀고. 그래서 이제 이 상반기가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제 1월 강의를 잠깐 한번 봅시다. 뒤에 넘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1월 강의 계획 있죠. 8쪽을 봅니다. 8쪽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1월 강의 계획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어떻습니까? 강의 계획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게 철저하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주 강의는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인데 주 강의는 요 두 개입니다. 목과 금요일입니다. 알겠죠? 목요일, 금요일. 그러면 목요일은 주로 뭐 하는 거야? 국교론입니다. 국교론. 금요일은 바로 뭐나? 문학입니다. 문학. 그러면 수요일은 바로 뭐 하는 거야? 주로 특강을 통해서 필수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의에 필요한 그때 이제 강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특강 체제로 이루어집니다. 특강 체제로. 그래서 연간 계획에 보면은 1월 달에는 수요일 날 뭘 합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문학에서 여러분이 배점이 제일 높아. 아마 여러분은 원래 나중에 기출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문학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문학. 문법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많아. 문법보다 2점 높은 게 이제 뭐예요? 국어론. 그거보다 10점 높은 게 많아.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배점이 엄청나게 높아요. 알겠어요?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문학사나 뭐예요? 그랬잖아요. 갈래론을 합니다. 자, 왜 문학사와 갈래론을 한다 그랬어요? 문학사와 갈래론을 할까? 자, 지금은 여러분 구성주의 중에서 2020년대는 바로 뭐예요? 2020년대는 여러분 뭐 구성주의 중에서도 우리는 뭐가 된다? 무슨 구성주의라 그랬어요? 바로 뭐나? 장르 중심의 구성주의가 됩니다. 장르 중심의 구성주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장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장르. 장르. 알겠어요? 장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형식주의의 장르하고 개념이 다른 뭐예요?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 장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여러분 뭐예요? 장르 이러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다? 이 장르를 유지하고 있는 뭘 가지고 있다? 틀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는 국어에서 뭐라 그래요? 담화 관습이라고 한다. 관습. 관습. 알겠죠? 그러면 담화 관습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로 되어 있다. 주로 형식 스키마가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부터 익힌다? 장르의 담화 관습을 먼저 익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문학만 장르가 있는 게 아니죠. 화법에도 장르가 있고 화법 안에는 큰 광의의 장르가 있고 세부적인 화법의 장르는 뭡니까? 대화의 뭐야? 담화관습이 있고 토의의 담화관습이 있고 토론의 담화관습이 있고 연설의 담화관습이 있고 발표의 담화관습이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고전소설의 담화관습이 있고 고전소설 안에 또 뭐가? 하이 갈래의 많아. 영웅소설의 담화관습이 있고 영웅소설 안에 또 하이 갈래의 많아.
영웅 군담 소설에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도 담화간섭이 있고 여성 영웅 소설에 많은 거예요. 담화간섭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소설에 여러분들은 보면은 뭐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다? 수능식으로 공무원식으로 하니까 뭐만 한다? 소설에 고전 소설에 담화간섭만 익힌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야?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다? 국어 전문가 자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전 소설 중에서도 영웅 소설, 영웅 군담 소설 중에서도 많은 게 창작형 만화, 군담 소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만화, 역사 군담 소설, 번안체 만화, 군담 소설, 여성 영웅 소설, 이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식인가 공무원식의 공부를 하고 앉았으니까 임용이 될 수가 없죠.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그걸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1, 2월 3, 4 할 때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이 4개월만 하면은 전체 과목의 윤곽이 눈에 확 잡힐 거예요. 윤곽이. 그러니까 단숨에 뭐야? 전체가 한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단숨에. 그것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압축 요약해 놓은 게 뭐다? 공략법 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략법이기 때문에 뭐나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면 그 도표가 그 뭐예요? 구조가 뭔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거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숨은 그걸. 그렇잖아요. 껍데기만 보고는 그렇잖아요.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의의 노하우가 이제 그 속에 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선생님 안내에 있는 것처럼 임용 국어만큼은 많아. 선생님이 여기 뭐 시중에 뭐 다른 선생님보다 선생님 최고의 자질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정통파입니다. 경력도 제일 많고 그다음 학교 경력보다 뭐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학력이 밑져요. 뭐 경력이 밑져요. 뭐 실력이 밑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 하는 게 임용을 공부할 때는 아까 항상 이야기했죠. 1년 합격 노드맥이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무엇밖에 없다. 누구나 똑같이 1년짜리든 5년짜리든 3년짜리 준비생이든 전부 주어진 기간은 뭡니까? 13개월입니다. 알겠어요? 13개월. 근데 1차 시험은 몇 개월? 11개월. 2차 시험 때까지 뭐나? 내년 1월 23일까지. 2차 시험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진 게 뭐예요? 1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나? 그 11개월 안에, 13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뭐나? 강조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여러분들이 꼭 보면 이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경제인이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에 뭐야?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끝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사람과 그처럼 황폐해지면서 돈도 돈대로 들어가고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가장 기본 경제 원칙 배웠죠. 뭐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 예전부터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안내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똑바로 눈 박힌 사람한테 받으라 이 말입니다. 왜 현대사회는 라이센스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상표값을 지불하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콜라 마셔도 똑같은 커피 마셔도 되는데 왜 별표는 그렇게 비싸고 그렇잖아요. 일반 커피는 그렇게 싸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틀을 확실하게. 그러고 나면 뭐하나? 자기가 뭐 하면 되나? 아까 이야기했죠. 뭐나? 한 번 뭐를 잘하고 나면은 전략과 선택을 잘하고 나면 그 다음 하는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반복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 그래서? 근육에 입력시키는 거랬죠. 그러면 확실한 전략과 방법만 하면 그 다음 뭐 된다? 반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뭐예요? 패키지를 확실하게 말아. 잡아두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확실하게. 그래야 그것은 많아. 지금도 배운 것처럼 누구한테? 확실한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축구 감독이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유명한 사람들, 싼 감독 데려오면 아무나, 선수는 자질이 똑같은데 왜 그런 감독을 데려옵니까? 비싼 돈 주면서. 그렇잖아요. 왜 그 베트남은 그 옛날에 선수는 그 선수는 그 선수예요. 그런데 박항서 가기 전에는 왜 쭉을 못 서고 가니까 왜 그렇게 우승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자질입니까? 감독의 자질이죠. 리더의 자질이잖아요. 그 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잠재 능력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그 사람이 전략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공부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현장에 가서 그 학생들의 잠재 능력과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렇잖아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배울 때 그런 걸 배워야 여러분도 그렇게 잘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임용은 내가 배우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임용은 참 재미있는 게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이 내년에 학교 현장에 가서 평생 그걸 써먹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많아. 시험 합격되고 나면 그 배운 거를 뭐야? 평생 못 써먹어요. 순간 여러분 많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임용시험은 그래서 고시입니다. 고시는 한 번 자기가 공부한 거를 많아 평생 써먹습니다. 사법고시 많아 의사고시 한번 보세요. 그것이 한번 통과한 기술을 많아 평생 써먹습니다. 그래서 고시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많아 의사고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그저께 TV 나오는데 보니까 뭐 본과 올라가니까 뭐 걔들 공부하는 게 장난 아니대. 그렇잖아. 뭐 외워야 될 게 뭐 하루에 뭐 일주일 배운 걸 매번 뭐나 금요일 토요일 시험을 치대. 토요일인가? 그럼 요일 양이 뭐 수백 페이지 정도만 이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졸업하고 나와서 사람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 죽여버린다. 생명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나 철저하게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본과에 올라가면 놀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노예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뭐나 고시잖아요. 그래서 의사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임용고시잖아요. 그 고시라는 말을 놓치지 마세요. 고시라는 말. 알겠어요? 임용시험이 아니고 고시입니다. 임용고시예요. 알겠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간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그걸 잘 기억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주로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건 이제 세부적인 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책들은 전부 문학책, 작품 분석책 말고는 전부 선생님이 많은 게 자체 출간을 합니다. 교재입니다. 선생님이 전부 연구진에서 연구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 책을 시중에서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출판사에 줘서 시중에도 팔았는데 이거는 바로 선생님이 노하우가 실리기 때문에 이 강의 수강생만 파는 걸로 바꿨습니다. 작품 분석집은 지천에 앱부터 있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걸 변형시킨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천재, 12종 많은 있으니까. 그거는 오픈돼도 괜찮지만 나머지 교재는 선생님이 기획하고 편집하고 많은 거야.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부터는 절대로 많은 게 시중에 그 책을 풀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시중에 풀어서 많은 게 인쇄도 받고 그렇잖아. 대중으로 팔리니까 많이 팔리지만은 그래서 그거에 많은 게 노하우가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시중에 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전부 선생님의 강의실이나 선생님 카페에서만 구입하도록 정해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된다? 선생님의 수강생에 확인이 되는 학생만 교재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돼 있고, 요것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이제 주 강의 계획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알겠어요? 끝내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세부적인 거는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하우를 쏟아내면, 여기서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 아웃라인이 이렇다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중, 여러분은 이제 이 차를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론 강의할 때하고 실전 지도할 때 선생님이 노하우 쏟아내는 게 다르잖아요. 이론 강의는 그냥 개론적인 일반적인 것만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TV, 고급적인 TV 조금씩은 있지만은 전부 다 밑정을 다 까놓을 수는 없잖아요.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투맨, 그렇잖아. 이 공간 안에서만 발휘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반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양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감질나게 왜 그러냐? 그렇죠. 그게 또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그렇잖아. 쫙 하려는 보려고 그러는데 끝나버리고, 그렇죠. 다음 해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이해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보면은 문학에 이제 적중도 우리 예시답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시험, 원래 시험 친 사람은 선생님의 예시답이 쭉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점수하고 꼭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자기가 시험을 치고 복귀한 답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복귀를 한번 해보세요. 복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오염됐겠죠. 해설서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자기 답이 합리화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자기가 시험 칠 때 그 생각을 하고 복귀를 하세요. 무조건 모두 떨어져도 붙어도 자기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실력이 원본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 발표가 나서 원래 31일 날 합격이 되면 최고로 좋고, 만약에 합격이 안 되면은 많은 게 1월 달에 가면은 자기 답안지를 교육구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신 거기에서 기록을 하면은 안 됩니다. 기록을 못하면 눈으로만 볼 수는 있습니다. 자기 답안지를. 그래서 자기가 답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복귀 답하고 전혀 다른 답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걸 적극 긍정하는 게 이제 우리 수험생 중에 하나가, 자기는 잘 썼다고 바로 복귀를 해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많은 거예요. 자기 답을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뭡니까? 정신없이 급하게 긴장되다 쓰다 보니까 뭘 썼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쓰다가 보니까. 왜? 쫓기는 시간 안에 쓰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실제로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그 답을 알겠는데 실제 답에서는 다르게 써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 자기의 지식과 사고가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급할 때 자기는 어떻게 쓴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일종의 자기 점검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부터 그렇잖아요. 새롭게 공부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토의할 때 여러분 문제 해결 단계 알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다. 오늘 떨어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내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문제죠. 그럼 문제를 인지하고 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떨어진 뭐를 해야 돼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원인 분석은 세분화될수록 좋죠. 분석은 잘 알잖아요. 뭐로 나누는 겁니까? 만약 내가 문법을 틀렸다. 문학을 틀렸다. 여러분 문학 이러면 안 됩니다. 문학 중에서도 고전 운문이 틀렸다. 고전 산문이 틀렸다. 현대시가 틀렸다. 현대 산문이 틀렸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바로 구성 요소별로 따져보는 거잖아요. 구성 요소가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원인 분석이 철저해지겠죠. 그러면 원인 분석이 철저하면 해결책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겠죠.
그러면 극복하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내가 대처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만 여러분들이 보면 분석을 할 때 어떠냐? 나 뭐야? 문법 못해요. 문법은 도대체 뭘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 문학 약해요. 문학은 뭘 약하냐 이 말. 고전 운문이 약하냐, 현대 시가 약하냐, 고전 운문 중에서도 뭐 가사가 약한지, 시조가 약한지 그랬잖아요. 고려 가요가 약한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려 가요 중에서도 뭐가 약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두리뭉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인식하니까 분석하니까 두리뭉실한 해결책을 쓰니까 두리뭉실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예시답을 보고 자기 답안지를 분석해서 언제 합격되든 붙든 뭐가 됩니까? 합격되면 점수가 딱 나오니까 알죠, 그죠? 정확하게. 그러면 떨어지면은 자기 답안지를 꼭 확인하러 가라 이 말. 1월달에 그 구청에 가서 알겠어요? 분명히 확인하세요.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찬찬히 읽어가지고 거의 답을 암기할 정도로 가져와서 자기가 대비를 해라 이 말. 내년부터 다시. 자,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 예시돼 있죠? 쌤이 이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제 AB형 전부 다 뒤에 있습니다. 그럼 프린트를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쌤이 뭐 하는 거예요? 문학하고 국교론이 뭐 하는 거예요? 쭉 이제 어떻습니까? 적중도를 그게 해놨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답들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만 다 볼 수는 없고 다는 뒤에 보면 되니까 첫 번째 쌤이 뭐 하는 게 이제 어부사시자가 이제 어부운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부단과 어부사. 이게 이제 여러분 배웠던 대표적인 뭐예요, 이게는? 문학의 창조적 개성이었죠. 창조적 개성.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이 조동일 책을 배운 사람, 한국동일 배운 우리 많이 나오죠. 그러면 개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자, 개성 딱 하는 순간 두 가지 떠올려야 됩니다. 뭐다? 긍정 개성과 부정 개성.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긍정 개성은 뭐 하는 거예요? 기존의 형식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 따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부단가나 시조나 어부사시사는 뭐나 시조의 형식을 따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두 개 뭘 따왔어요? 강호한정이라는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 이 말입니다. 부정개성은 뭐예요? 창조적 변형이죠. 맞아요? 창조적 변형. 이걸 가르쳤잖아요. 이거하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로 뭐나? 창조적 변형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자, 크게 나누면 긍정개성, 부정개성이 있고 두 번째로 뭐나? 창조적 변형하면 뭐나? 장르, 유형으로 따지면 네 가지고 있죠. 뭐다? 내용 변형, 형식 변형, 뭐다? 표현 변형, 그 다음 뭐나? 맥락 변형, 갈래 변형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것들. 그러면 여기는 갈래는 똑같잖아요. 시조, 운문이니까. 그러면 뭐나? 부정개성에 해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후렴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후렴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물론 민요에 후렴구 있어요. 여기는 보세요. 어부사시사나 어부가나 어부단가나 고려 어부가는 전부 누구 노래입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 키워드 하나만 가르쳐 줍시다.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문학을 가르치면 첫 번째 공략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고전 문학을 딱 하면 갈래와 향유계청을 바라요. 민요라고 한 사람은 뭐를 놓쳤기 때문이다? 향유계청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린 조선은 양반이 하지만 평민 걸 답습하지 않습니다. 현대문학의 공략법의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갈래와 뭐나? 사조입니다. 문의 사조입니다. 그건 공략집에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면 원래 뭐나? 거의 다 갈래와 문의 사조 문제입니다. 문학이. 거의 다 문의 사조 문제.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 뭐나? 뒤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나? 가장 답같이 똑같은 답이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겁니다. 뭐에 있어요? 두 번째 게 바로 뭡니까? 누앙사. 누앙사 이건 답도 똑같죠? 선생님 모의고사하고 답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
이거를 여러분 뭐야? 매년 선생님이 지금 이 누앙사를 이런 문제를 낸 게 거의 서다평이 시작하고부터 계속 냈던 문제입니다. 출제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누앙사 가사가 계속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기차게 이제 내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자, 누앙사 여러분 딱 하는 순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떠올리라? 갈래와 향유개초입니다. 자, 갈래 떠올리세요. 첫째, 제일 상위 갈래 뭡니까? 가사입니다. 고전 운문이 제일 상위 갈래요. 그 다음 하위 갈래가 가사입니다. 그 다음 밑에 또 하위 갈래가 전문가의 포스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고전 운문, 이거는 가장 초딩들 공부입니다. 알겠어요? 가사 이러면 한 중딩쯤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저 정확하게 하려면 강호 가사입니다. 은일 가사입니다. 전문가는 다양한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강호 가사라고도 하고 은일 가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전기와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가사입니다. 그걸 알으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 가지고 이 누앙사를 공부했는지 점검하세요. 그냥 작품만 보고 해설서만 보고 해석만 하고 거기 나온 것만 익혔는지 한번 보세요. 그 공부는 누구 공부야? 수능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식으로 문학을 공부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임용은 수능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임용이지 수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다르다?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학생 시험이 아니고 무슨 시험이다? 선생 시험입니다. 교사 시험이에요. 이 누앙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누앙사가 뭐냐고 묻는 문제가 아니고 누앙사를 학생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를 묻는 문제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누앙사를 묻는 문제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용은 두 가지라 그랬죠. 뭐다?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입니다. 그러면 누앙사의 내용을 뭘 가르치냐는 물었는지 이 내용을 어떻게 교수법과 평가를 통해서 가르치는지 이 두 가지 문제 스타일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누앙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작품을 뭐로 동시에 배워야 돼? 내용학적으로 그 작품을 알고 교과 교육학적으로 그 작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체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지 자문해 보세요. 자문해 보세요. 알겠어요? 자,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앙사 딱 나오면 과도기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전기에 은일 가사니까 강호 가사니까 목적이 강호 한정이죠. 후기 가사 나오면 뭐다? 현실 생활의 고달픔입니다. 맞죠? 그 사이의 갈등입니다. 맞잖아요. 답이잖아요. 자동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공부하라? 문학은 뭐가 공부한다? 자, 문학 나오면 세 가지 관점, 내용학을 배울 때 딱 세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첫째, 문학 사적 맥락. 맞나요? 문학 사적 맥락입니다. 그게 바로 갈래론입니다. 본질이에요. 문학의 본질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의 본질에서 성격에서 문학은 뭐의 산물이다? 문화산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맥락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제 사회에 써먹어야 되니까 상호 텍스트 맥락입니다. 문학의 공부 기준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디에 있어? 성취효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성취효소에. 그래서 성취효소가 중요해요. 왜? 학습의 길라잡이가 해당하는 게 성취효소. 성취효소가 우리 2차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학습 목표라 그랬잖아요. 학습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단원에 그랬잖아요. 도달해야 될 목적인 동시에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안내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취효소를 못 외우면 임용은 끝입니다. 임용은 끝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안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와 가는 길을 모르고 공부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방황할 수밖에는요. 가기야 가겠죠. 도달하겠지만 뭐예요?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시험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도달해야 됩니다. 게임이니까. 그런데 돌아 나중에 도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등회입니다. 등회는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합격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잘 명심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게 고전 운문입니다. 고전 산문 이제 쭉 들어가면 여러분 바로 뒤에 두 문제씩 나온다 그랬잖아요. 고전 운문 둘, 고전 산문 둘입니다. 또 많은 게 우리가 봉산탈주, 우리가 국문학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개방성, 민속국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전 산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나왔어요? 이생규장전. 그 다음에 운영전. 자, 이생규장전하면 아까 갈래 뭐라 그랬어요? 떠올려보세요. 답 저절 나옵니다. 자, 이생규장전 아까 고전소설이죠? 또 한문소설. 최초의 소설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전기소설입니다. 이때 전기는 앞전자가 아니고 기알기자입니다. 비현실성의 소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이생규장전은 그때 전기소설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애정소설이다. 염정소설이다. 그 전기소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명언소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오신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뭐가 나옵니까? 금오신화 안에 들어있는 5편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생규장전이 나올 수 있고 만복사 저폭이 나올 수 있고 용궁무연록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지우부백전기가 나올 수 있고 남연부저지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금오신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5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오신화만 공부를 하고 앉았으니까 그건 수능이잖아요. 수능. 그러면 뭐라 그래요? 5편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체계적으로 해야죠. 뭐다? 아까 말했던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 저폭이는 명언소설이고 애정소설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바로 뭐예요? 용궁부연이나 남연부지지는 그렇죠. 목류소설입니다. 지우부백전기는 명언 플러스 목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비갈래론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전기소설이니까. 애정소설. 전기라는 거는 뭐다 한다? 기이한 거지. 기이한 걸 전한다니까 소설의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고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고전입니다. 전은 어떤 게 소설입니까? 전. 입전의 인물이죠. 맞아요? 전. 일대기 기록한 게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물이라 해야 돼요? 원래는 입전이죠. 전에서 왔으니까 고전소설은. 전이잖아요. 전에, 아까 장르라 그랬잖아요. 전의 양식으로 했으면 전은 입전의 인물을 기록한 거잖아요. 일대기를. 그런데 전기소설은 일대기에 살아있는 영웅이 아니고 죽은 놈이 오더라 이 말. 그러니까 전기죠. 전기. 그 다음에 소설은 서사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기들어가 있더라? 시가 기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시가 기들어가면 시는 무슨 문학이에요? 운문문학이잖아요. 소설은 서사 장르인데 왜 운문이 기들어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못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 표현하는 기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초기 소설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전기 애정 소설이다 이러니까 전기성을 지닌 비현실적인, 즉 쉽게 말해서 명언이죠. 죽은 사람이 환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자기의 사랑의 감정, 정서를 뭐로 표현한다? 묘사가 없으니까 뭐로 표현해버린다? 삽입시를 통해서 나타내버리더라. 답이잖아요. 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게 전부 아까 말했던 전기소설의 장르의 특성을 닮아된다는 겁니다. 전기소설이 가지고 있는 담화관습을 닮아된다. 그 문제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간단한 이야기잖아. 자, 여러분 또 뭐라 그랬어요? 운영전은 장르 아까 읊어보세요. 운영전은 뭐다? 운영전. 목유록 소설입니다.
운영전이니까 운영이니까 뭐 애정소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목유록 소설이에요. 목유록. 그러면 목유는 뭘 가지고 있다? 아까 담아간서 목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목유구조는 지금 현대소설이 뭐하고 유사하다? 액자형하고 같다. 액자형은 구성입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로 물은 거예요. 구성. 구성은 정의 알표였잖아요. 뭐예요? 본질은. 구성은 뭐예요? 구성입니까? 자, 다시 한번. 선생은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능하고 임용의 차이점이, 수능은 개념 몰라도 돼요. 알겠어요? 현상을 묻는 거니까. 그런데 개념 뭐 하는 거예요? 임용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개념이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야? 정의를 소설이 뭔지, 시가 뭔지 물으면 뭐야? 대다수 사람이 절반은 모릅니다. 대충은 알고 있는데 답을 못해요. 그러면 선생을 할 자격이 없죠. 선생은 집으로 뱉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들으면 알겠는데 말은 못하겠다. 그럼 선생이 아니죠. 그건 학생이지. 그걸 잘 자문해 보세요. 선생 될 자격이 있는지, 나는 아직까지 학생인지. 구성은 뭐예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유기적 짜임새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목유 구조는 뭐예요? 무슨 주제? 목유. 자신의 만화, 애정, 여기는 애정소설이니까 애정 결핍, 애정의 절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짜놓은 많은 거야. 짜임새입니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애정을 뭐한다? 충족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꿈은 아까 명문은 좀 비현실입니다. 비현실을 뭘 시키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구조가 된다. 액자인 기능, 그러면 이제 구성의 기능을 배웠잖아요. 그게 전부 담화간섭이죠. 구성은 뭐다? 소설은 전부 뭐예요? 본질이 뭡니까? 소설이 본질, 읊어보세요.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소설은 뭐예요? 현실의 있음직한 사실을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낸 산문문학입니다. 외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뭐 본질이 뭐나? 소설은 허구입니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짜는 감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가짜는 감동이 없으니까 뭐나? 소설은 모든 장치를 뭐처럼 만들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해놓은 게 소설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가지고? 목유 구조를 가지고 뭐 해놓은 거야? 진짜 운영의 김진사의 이야기처럼 만들어. 답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이고 뭐고 이겁니다. 그지? 왜 이런 걸 끌어왔을까요? 꿈속의 이야기를 왜 끌어왔을까요? 말입니다. 답이잖아요. 저절로 답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선생은 학생들한테 답이 저절로 흘러나오게끔 유도해야지 이게 답이다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사 중심이잖아. 지금은 모든 수업을 뭐 중심으로 해야 돼? 학생 중심으로, 활동 중심으로, 과정 중심으로 하라 이 말이야. 답을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교사 자질이 없는 겁니다. 지금의 교육 과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임용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야? 답을 뱉어내는 세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하나 그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뭐 과정은 뭐 필요가 답 맞으면 되지 이겁니다. 지금은 전부 답을 묻는 게 아니라 과정과 뭐 절차를 묻습니다. 절차 과정별로 무슨 전략을 쓰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묻는다 이 말이야. 그 사고 마인드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학생의 사고에서 뭐로 바꾸라? 교사의 사고로 바꾸자. 사고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용이 어려워요. 사고 전환을 하지 않으면. 기다림입니다. 선생은 기다리는 겁니다. 학생이 답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예요? 답 모르면 패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뭐예요? 알 때까지 기다리고 또 뭐예요? 활동을 주고 제공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계 역할하고 빨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교사는 서비스업입니다. 끝없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끝없이 수요자한테. 알겠어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끝없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끝없이.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뭐를 알아서. 손님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분위기를 알아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알았어.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 가게가. 손님의 취향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 저절 흘러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 뭐 그렇게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까죠? 그래서 만점이 뭐 적중도가 나오고 답이 쉬운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뭐 하는 거예요. 현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했고 이것도 그대로 선생님이 냈던 답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현대시도.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나. 자, 여기는 이성부에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김광규는 외유촌 이것도 뭐야. 문해사조잖아요. 김광규 외유촌 나오면 뭐야 여기는. 모더니즘시. 모더니즘시 나오면 뭐야. 특징이. 다마간섭이. 시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뭐야. 관념의 구체화. 이 세 개잖아요. 필수 지식.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서? 공감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는지 봐라. 그게 다마간섭입니다. 모더니즘시의 특징이잖아요. 시각이잖아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 뭐하나? 공감각적 이미지. 모든 것을 뭐하나? 구체화시키는 건데 감각화시킨다. 그럼 뭐까지도 심지어 관념까지도 뭐하나? 구체화시킨다. 그걸 관념의 구체화라고 그러잖아요. 답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답이. 그럼 공감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건 했잖아요. 많이.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 성의꽃. 우리 뭐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성부의 배는 여러분 뭐하나? 사실 이성부의 선생님 배 작품은 이걸 뭐하나? 나오질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김수영 씨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같은 저항시니까. 그런데 뭐야? 벼가 나왔지만 실제로 묻는 문제는 뭐하나? 뭐가 나왔어요? 행간걸침이 나왔다. 행간걸침은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시상전개 방식이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품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작품에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행간걸침 너무나 모의고사 많이 풀고 시상전개 방식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행체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나 뭘 물었어요? 작품은 하나의 그 읽기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상전개에다가 뭐나 그 다음에 뭐나 형식상 변화를 보였다 이 말입니다. 형식의 변화는 형식 나오면 뭡니까? 요소. 생각하세요. 시는 형식 요소와 내용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럼 뭐 형식 요소가 뭐다? 시어. 맞아? 그 다음 행, 연. 맞아? 운율. 이것이 형식 요소 아닙니까?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는? 시어가 행이 바뀌었잖아요. 시어가 뭐나 음할음의가 명령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행이 뭐나 행간걸침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답이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나 형식상의 뭐야 변화가 보이는 뭐 딱 발문에 있잖아요. 형식. 형식은 머릿속에 구성 요소가 뭐라 그래서? 시어. 그럼 시어가 바뀐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뭐야? 행이 바뀐 걸 보는 거죠. 연이 바뀌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연을 딱 집었으니까 연은 바뀌지 않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바뀌잖아. 뭐가 바뀌어? 시어가 바뀌든지 뭐야? 행이 바뀐다면 답이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쉽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를 끼워 맞췄더니 맞추지 마세요. 알겠어요? 끼워 맞추는 거는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처럼 그 원리가 그렇게 그 원리 학습이 돼야 된다. 원리 학습이. 원리 학습이. 됐어요?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게 나머지 거는 쭉 돼 있으면 현대소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게 뭐 뒤에 모의고사 문제로 쫙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나? 선생님이 뭐나? 가장 또 소름 돋는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저에게 신문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웠죠. 뭐다? 모더니즘 소설, 심리 소설이죠. 이거는 뭐 객관적인 이 작품 몰라도 모더니즘 소설을 알면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모더니즘 소설은 이상의 날개 많이 배웠죠. 그 다음 뭐다? 박태원의 뭐예요? 소설가 구보실이. 그 다음 뭐는? 오상원의 유해. 이것이 전부 심리 소설 아닙니까? 그럼 뭘 통해서 본다? 객관을 통해서 주관을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나? 소나기. 이게 참 선생님이 뭐나? 참 소름 돋는 중에 하나가 그 있잖아요. 여러분 뭐 초점하자 자유간접합부 할 때 소나기 가지고 했죠.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바로 뭐 하는 게 엄마의 말도 했죠. 답 상징 의미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거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의 뭐예요? 다 맞췄지만 작품이 틀린 거는 뭐예요? 선생님이 하는 건 뭐예요? 이성부 벼 신문, 그것밖에. 그건 작품하고도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선생님이 많은 거예요. 모의고사에 그대로잖아요. 지문도, 문제도, 답도. 이렇게 한 개도 많은 거예요. 딱 보러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도 많은 거예요. 이걸 확인하면서 선생님도 참 오랜만에 소름 돋아. 내가 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는 작품만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 묻는 발문도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말투가 선생님 스타일. 선생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말투로 낼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방식이 임용의 뭐나 정통이라는 걸 뭐예요? 입증하는 겁니다. 임용은 이렇게 한다는 문학은 공부를. 네, 교수하고 이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맥이 맞다 이 말이야. 문학을 가르치는 임용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뭐나 일치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교과는 여러분 주의할 게 뭐를 가르친다? 작문이나 화법은 뭐 중심으로 공부하라? 실제 중심으로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교과는 내용학이 뭐로 되어 있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교과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5개 영역에서 나옵니다. 첫째 뭐는? 지식, 기능, 실제, 교수법, 그 다음 뭐는? 평가. 교수 평가는 무조건 매년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는? 작문이나 합법은 뭐 중심으로 하라? 실제 중심으로 하라. 실제. 알겠어요? 실제 중심으로. 그래서 작문이 바로 뭐 하는 게 뭘 하라? 정보 전달 글에는 뭐가 있다? 설명문이 있고 기사문이 있고 그렇잖아. 자기 소개 글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주장 설득하는 거는 뭐야? 논설문이 있고 연설문이 있고 건의문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의문, 논설문 그렇잖아요. 광고문, 연설문 이런 실제 중심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뭘 가지고 있다? 다마관서. 그러면 거리니까 뭘 알아야 돼? 기본적인 전략은 단계.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문하는 단계, 문제 해결 단계 몇 개입니까? 5개. 뭐다?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려면 뭐가 제일 전통적인 방법이? 내용 생성, 조직, 표현이잖아요. 그게 뭐나? 아까 말한 교육과정 해설서, 성취효서 주장하는 글의 전략 3개가 있잖아요. 정보 전달하는 글을 쓰기에 전략 3개 있죠. 생성, 조직, 표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 여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법 마찬가지죠. 화법 뭐나 우리가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토의 토론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온다? 연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연설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청자 분석입니다. 설득 전략입니다. 맞아요? 그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 발표. 그랬잖아요, 협상. 이제 협상이 이제 안 나와서 내년에 협상 나옵니다. 협상 나옵니다, 내년에. 알겠어요? 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지금 나왔으니까 예측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석과 전략을 하고 나면 뭐 선택과 집중하라 그랬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화법을 한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협상을 달달달 외우라 이 말입니다. 달달달 외우라. 자, 그 한 개만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 장문도 보세요. 우리가 건의문 많이 했잖아요. 연설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껴요. 그 다음 독서는 뭘만 하라? 실제가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하라. 독서. 독서는 전략이니까. 그렇죠? 여기도 바로 그런 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임용을 공부하면 제일 쉬운 과목이 뭐다? 교과입니다. 교과. 알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임용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교과일 거예요. 왜? 대학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학원에서 선생들이 교과를 너무 이론적으로 어렵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과는 말 그대로 뭐나? 교수법입니다. 알겠죠? 국어 과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를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교과입니다. 그러면 문법도 문학도 전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어 교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는 뭐나? 기본 뭐나? 학습법을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은 물론 외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교과는 기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능은 교과 딱 하면 기능을 철저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독서의 기능은 뭡니까? 읽기 전부터 읽기 중, 읽은 후에 뭐나 단계별 전략을 외웁니다. 작문의 기능은 뭐예요? 계획하기부터 고쳐쓰기, 점검하기까지의 뭐나 기능을 외우는 겁니다. 화법의 기능은 뭐예요? 내용, 그렇잖아요. 구성. 맞죠? 내용 구성. 그 다음 효과적인 표현 전략. 그 다음 뭡니까? 의사소통 전략. 그 다음 바로 뭐예요? 사회적 상호 전략입니다. 점검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용 구성입니다. 내용 구성하면 뭐예요? 생성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표현,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의사소통 전략은 화법은 뭐가 중요합니까? 듣기가 중요하니까 듣기 전략을 먼저 하고 말하기 전략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듣기 전략 제일 중요한 게 공감적 듣기, 분석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외우고 있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공략집의 한 장으로. 자, 그게 바로 뭐야? 처음 1, 2월 달에는 그 한 장의 한 판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어느 게 나왔고 어느 걸 다음에 할 것인지를 뭐야? 윤곽이 잡히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했고 뭐가 안 돼 있고 뭐를 더 해야 돼 있고 뭐를 뭐야? 간과해도 되고 이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나 자동적으로 전략을 자기도 예측할 수 있고 적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나 시간 대비 효과가 가장 많아 짭짤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드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전체 윤곽만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쌤이 이제 뭐나 상세한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년에 2020년도 쌤이 뭐의 합격 전략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걸 이제 뭐의 결과물을 적중도를 보여준 겁니다. 매년 적중도가 높지만 이렇게 원래처럼 뭐에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적중한 거는 쌤도 처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나 서답형이 지금 10년 차가 되니까 뭐나 이제는 선생님이 뭐예요? 분석 레이더망에 출제될 게 다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걸려들었다는 10년째니까. 그래서 원래도 여러분 뭐나 문항이 어떻게 나올지 뭐예요? 분석을 해봤는데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모의고사 친 문항 그대로 점수가 되어 있잖아요. 문법, 교과, 문학. 그 선생님 지금 비율하고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문항이 조정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많은 그쵸 정리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또 합시다. 자, 1년차 한 사람은 1년차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뭐나. 자, 임용은 여러분 뭐나. 선생님 항상 강조합니다. 세계 유례가 없이 수험생이 고엘리트가 집합한 곳이 임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절대로 실력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임용이 시험을 칠 자격을 얻으려면 사범대학 국문과를 나오든지 국어교육과를 나오든지 맞죠? 그 다음 국어교육과를 못 나오면 뭐야? 다른 과 가가지고 뭐냐? 교직을 이수하든지 그러면 대학 학점이 좋아야 돼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오면 대학 고등학교 내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공부를 꽤나 좀 한 놈입니다. 그럼 공부하는 방식을 알아요. 공부의 맛을 아는 놈입니다. 그러면 대학교 가로 늦게 가서 대학교 가서 뭐야? 학점을 잘 땄다면 대학에 또 눈을 떴다는 겁니다. 공부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대학원을 가서 뭐하나? 대학원을 가는 순간, 교육대학원을 가는 순간 뭐하나? 나는 임용을 하겠다고 2년 전부터 칼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모여서 뭐하나? 시험을 보는 겁니다. 세계 유례 없는 고학력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가 뭐하나? 이기겠다고 1년짜리가 금방지게 덤벼드는 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 몇 년씩 한 사람이 뭐야? 딱 포진해 있는데 지가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것을 개무시하고 지 실컷 놀다가 이제 공부하는 걸 지는 열심히 하는 걸로 착각. 남은 그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개무시하지 말라. 알겠어요? 상대가 그만큼 실력자들이 몇 년 동안 한 집단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임용국어는 첫 해에 합격이 된다. 이거는 5%, 3%도 안 됩니다. 400명, 500명 중에 그렇잖아요. 10명도 안 됩니다. 1년차가 되는. 빛과 학은 다릅니다. 알겠죠? 실제로 합격자를 통계내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사람은 30%를 확실하게 익혀라.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을 잡죠. 임용이 합격되려면 미니멈 3년, 맥시멈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을 잡는 겁니다. 3년에서 5년. 그러면 3년 안에 합격이 되면은 그거는 로또입니다. 그거는 조상의 은공을 입은 겁니다. 자기 실력이 아니고 조상의 은덕을 입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이 몇 년 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1년 안에 합격을 했다. 그 사람은 바로 아까처럼 전략을 잘 짰거나, 그 있잖아요.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만 해가지고 달달 했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그것만 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3년에 잡는 이유가 30%씩 해나가면은 2년차는 60%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근데 공부라는 거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2년차가 60% 되면 70점만 되면 합격이 되거든요. 컷이. 그러면은 운 좋으면은 2년차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점이, 60점이니까 70점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3년차는 30% 하면은 90%잖아요. 90% 되면 다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1년차들이 30%씩 확실하게 다져가느냐는 겁니다. 내가 2년차인 사람은 60%가 내 지식이 내공에 쌓인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1년차 같으면 30%의 지식이. 자, 그럼 문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전문부터 현대소설까지 그 모든 작품 중에 30%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딱 전체를 놔놓고. 그렇잖아요. 교과 전체 놔놓고 30%. 문법 전체 놔놓고 30% 알고 있는지 한번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3년을 잡고 5년을 맥시멈을 잡고. 그럼 이게 왜? 시험이라는 거는 또 운때도 작용하니까. 그러면 3년이 넘으면 그는 실력차가 아니고 운입니다. 자기의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딱 잡고 올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는 게 여러분들이 60세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80, 90까지 산다면은 퇴직하고 3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90대 가지고 하는 거야. 월급쟁이, 300만 원 월급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대로 다 누군가 300만 줄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고로 연금이 군인과 교직원이 연금이 제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남을 무시하지 마라. 경쟁자를. 왜? 아까처럼 여러분하고 똑같은 학력을 가지고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 점을 명심하면 절대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자라도 더 보고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지 금방 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험생은 금방 떨면 안 됩니다. 금방 떨. 내가 왕년에 이렇게 좀 했는데 나는 이 학교 출신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생은 다 돼야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나온 놈이 다 돼야지. 그런데 왜 전국에 따지면은 국어과가 아닌 사람도 절반이 됩니다. 지방대학인 사람도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왜 되느냐? 이 공부는 기존의 자기 지식하고는 크게 다르다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험 제도가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 사실을 보고 자기를 잘 인지하세요. 자기를. 그렇게 돼. 그 다음에 1년차 하는 사람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지 마라. 자기를 과신하지 말라.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무 함부로 덤벼들어서 1년 만에 합격 먹으려고 이건 고시라는 걸 명심하세요. 고시. 그 각오 없으면 안 덤벼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하는 사람은 뭐부터 공부하라? 지식 영역부터 공부를 하세요. 그
그러면 지시 영역이 제일 뭐예요? 강한 게 문법과 만화, 고전 문학입니다. 고전이나 문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가도. 중세는 내나 그대로, 선생님 배울 때는, 지금 여러분 배울 때는 중세는 중세예요. 고전 운문은 고전 운문이에요. 고전 운문이 하나 늘어나고 부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변하지 않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문법과 만화, 고전 문학을 먼저 합니다. 자, 문학을 공부할 때는 뭐부터 손을 대라? 아까 이야기했죠. 뭐든지 공부는 범위가 작은 것부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시간 대비 효과가 빠른 것부터 공부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나? 작품 수가 제일 적은 거 뭐예요? 고전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합격이 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문학을 딱 공부하는데 현대시부터 공부했다. 10중 8구 떨어집니다. 10중 8구. 그러니까 고전 산문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 다음 뭐나? 고전 운문. 그 다음 현대 산문, 소설. 그 다음 현대시입니다. 이래야만 임종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임종에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전략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부 방식과 전혀 아마 다를 겁니다. 천년 다를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적중이 높고 합격이 많은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가지 않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니까.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년 차다. 그러면 나는 2년 차다. 그러면 2년 차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하라. 3년 차다. 알겠어요? 그러면 한 개 한 개 확실하게 하시다 보면 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세요. 1월 달부터. 알겠죠? 나중에 하겠지 이러지 말고.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 점을 알고 이제 우리가 공부.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만화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